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IC60364의 70페이지서부터, 교재 70페이지서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제 그 IC60364가 어떤 것이며 왜 그 조합 수정 설비로 GIS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간접 보호하고 직접 간접 접촉에 대한 사고하고 직접 접촉 사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시간은 정상 공급 시에 감전 보호를 할 때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직접 접촉에 의한 보호인데, 직접 접촉이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큐비클을 열고 직접 활선부에 닿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활선부를 직접적으로다가 큐비클을 열고 닿은 것이 무의적인 접촉 보호는 아니죠. 여기 직접 접촉인 접촉인데 무의적인 접촉이 아니죠. 만약에 큐비클을 열고 활선을 닿았다면 이건 의도적인 접촉과 무의적 접촉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 작업을 하다가 본인이 안 달라고 그랬는데 닿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부스에다가 부스를 아이솔레이션 하는 절연, 그 다음에 배리어, 그 백라이트 파이라든지 어떤 이런 배리어를 둬가지고 사람이 무의적으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되어 있어요. 외암을 또 안에다 넣어가지고 앵크로저로 더 보호하면 되겠죠. 이거는 만약에 배리어를 한다든지 앵크로저를 나누면 이거는 가서 붙어도 사람이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접촉이 가능한 거예요. 일반인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죠. 이런 배리어나 이런 엔크로저가 없으면은 이 숙련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숙련자만 접촉이 가능해도 무의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격거리를 충분하게 두는 부분이죠. 네? 암리치 바깥에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 접촉의 이제 추가적인 보호는 여기에 이제 이건 저압 쪽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누전 차단기를 하나 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1페이지 보면 이제 숙련된 자가 접촉하는 경우하고 기능자가 접촉하는 경우하고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촉하는 경우 이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봐서 이렇게 내주는 겁니다. 세 가지로. 이런 패턴이에요. 보시면 일반인이 무제한으로 접근하는 데는 얘기는 아주 안전하다는 얘기거든요. 안전하다는 얘기는 이미 배리어나 모든 저기로다가 다 프로텍션이 된 거지, 커버가 된 거예요. 이럴 땐 가능하고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한된 가능자는 일정한 거리를 뒀고 그렇지 않고 아주 숙련된 자가 접근할 수 있는 데는 보호수단이 전혀 없어도 이 사람이 숙련됐기 때문에 이쪽으로다가 전혀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을 다 나눈 거지. 이렇게 세 개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는 얘네들이 IC에서 세계적인 그 코드 규격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만드는데 이런 컨셉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 그러면 접촉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간접 접촉 보호에 대해서. 그냥 지금 직접 접촉 보호에 대했는데 간접 접촉 보호는 그 외암에 누전이 돼가지고 절연저항이 떨어져가지고 누설 전류가 규정치 이상으로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는 대개 보호 차단기로 하죠. 그래서 간접 보호에 대한 보호는 이제 간접 보호에 대한 보호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하잖아요. 보호 도체가 있냐, 보호 도체가 없냐 이겁니다. 지금 이건 뭐예요? 보호 도체가 있다는 거는 모든 도체를 등전이 접지했냐, 등전이 접지가 있냐 없냐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이거 보호도체가 없다는 거는 등전이 접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도체가 있는 데는 전원 차단 장치로 만약에 보호할 경우에는 도체가 전부 다 등전이 접지했으면 TN 계통, TT 계통, IT 계통에 전부 다 해당이 되고 여기는 이제 요것도 구분이 있습니다만 과전류 보호 차단 장치와 누전 차단기는 보호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대개 5초 내에 차단되냐? 그럼 과전류 보호 차단 장치 가지고 된다. 5초 내에 안 된다. 그럼 누전 차단기로 가라. 그 다음에
어떤 지락전류의 검출이 용이하다. 일로 가라. 지락전류 검출이 용이하지 않다. 그럼 늦은 차단기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T 시스템에서는 최초의 고장에 대해서 전력 감지 장치가 작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보호도체가 없는 경우에는 이건 클래스 2로다가 올려주는 방법. 전기적으로 다 완전히 분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지금 전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쪽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쪽이 보호도체가 없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TT 시스템이나 IT 시스템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등전이 접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보호가 용이하고 이 TT 시스템이나 IT 시스템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도체가 없는 부분. 만약에 TNC 시스템도 보호도체가 없으면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복잡해지죠. 뭐 보호 등급을 올려야 되고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다 분류해야 되고 이렇게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고 등전이 접지 본딩을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분리한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간접 접촉이나 직접 접촉이나 안전 전이를 확보하는 부분은 이 등전이 접지가 아주 필수적이다는 것이 그 IC 시스템에서 되게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전성 부분을 거기에 주요 부분을 등전이 본딩에 도체에 접속하는 부분으로다가 가죠. 그래서 보호도체, 주 접지선, PN, 수도관, 가스관, 집중 난방 설비나 건물의 구조체. 그래서 제가 그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에서 NC에서는 이 수도관에다가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건물 구조체에다가 두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 일반적인 주 접지 단자라든지 다른 별도의 접지 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국, 그 유럽이나 미국 쪽 보면은 이제 수도관이나 그 다음에 건물 구조 이런 부분들을 다 등전이 시키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등전이 시키려면 이제 첫째 좋은 게 뭐냐면 접지 저항치가 낮고요. 이렇게 등전시키면 그 다음에 그 사고 전류에 분류 개소가 많아가지고 이게 전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정적으로 전위를 리미트하죠. 그 다음에 접지 저항치가 안정된다. 그러니까 접지 저항치가 시간이 지나면 막 올라간다든지 이게 아니고요. 안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등전위를 원칙으로 한다. 접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어땠어요? 이 선진국은 전위를 얼마큼 낮추느냐 여기에 관점입니다. 특히 이걸 50V로 묶는 거에 아주 치중을 둬요. 그렇죠? 50V로 묶으려면은 여기에 만약에 5A 흘러간다. 여기는 15Oh를 넘어가면 안 돼. 접지 저항이. 그러니까 접지 저항치를 뭐 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고 전류에 따라서 이거를 조정을 얼마나 하느냐. 무조건 그냥 이거를 낮춰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항치를 낮추는 걸 한다. 저항치를. 이게 같은 것 같은데 실제 저항치를 낮추는 건 어떻게 돼요? 사고 전류하고 결합이 되면 이 전위가 관계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위가 위험전이다, 안전이다, 그 안전한 전이다라는 거는 많이 의식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등전위 접지를 여기는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 전위를 낮추는데 아주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컨셉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등전위 본딩 구성예 그래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거 제가 아까 보신 대로 BS의 BS 스탠다드 그림 아닙니까? 이거 BS. 영국 규격이야, 영국 규격. 그 다음에 독일도 이렇게 했죠. 이게 지금 지스거든요, 지스. 이거는 옛날에는 이게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왜 상상을 하지 못하냐? 지금 일본이 피해 설비라든지 무슨 그 건물 구조체 이걸 갖다가 가스관이나 수도관 같은 경우를, 가스관이나 수도관 같은 경우 이걸 수도관을 봤는데 이 수도관이나 가스관을 갖다가 접지에다가 묶어요. 그 다음에 건물 구조체하고 묶어. 이런 것들은요, 이 일본 그 독립접지 1종, 2종, 3종 여기서는 맞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얘들이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접지로 여기서 본딩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연접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도입이 안 됐었어.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로도 뭐예요? 일본은 벌써 A종, B종, C종, D종, 우리를 말하면 1종, 2종, 3종, 특별 3종 접지를 버린 거예요. 버렸다고요, 버렸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건 TN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TN 방식, 왜냐하면 전위가 낮기 때문에 그쪽이 유리하니까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간접 접촉에 의한 거를 보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많이 제가 이제 비홍보에서는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TN 계통이니까요. TN 계통이니까 일단 접지를 같이 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접지는요, 이게 같이 묶인 겁니다, 이게. 이게 같이 묶인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수도관하고 다 묶은 거죠, 이렇게. 다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어떤 누적이 생기면은 여기에는 실제 저항치에 의해서 사람한테는 여기 이 사람의 전압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전류가 어디로 흘러가요? 거의 다 일로 백을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왜? 여기는 지금 보통 한 4,000오hm 정도 걸리잖아요. 4,000ohm이 걸리고, 여기는 거의 저항이 없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쪽에 전위가 뜨질 않죠. 상당히 안전하게 간다. 그래서 이 TN 계통의 구성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접지 구성도를. 그래서 간접보호에 대한 보호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간접보호에 대한 이 표를 보게 되면 IC 60364의 413항 조항에 보면 TN 계통에서의 최대 차단 시간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어디에 가깝느냐? 한국은 22,900의 kV의 3상 4선식이고 뉴트럴이 따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따라 들어오죠. MOF까지 따라 들어와. 따라 들어와서 한전 것이 MOF까지 연결되고 한전의 뉴트럴은 중간중간 접지가 돼. 이렇게요. 그렇죠. 이것이 안에 외항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안에 TRNG 이런 부분까지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선 규정이 별도 접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분리하고 이렇게 쓰고 있지만 수용가들 대부분이 검사가 맞은 다음에는 이 접지를 다 거의 다 묶어서 써요. 이렇게 묶었습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저기가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스템은 뭐 어디 시스템에 가깝냐면 이 TN 계통에 가깝다. 그러면은 여기에 차단 시간을 따져가야 되는데 이 차단 시간을 보게 되면은 여기 120 이거 미국 전압이거든요. 230 이건 영국 전압이에요. 영국 전압. 277 400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요 작은 수치 같지만 220V가 없습니다. 자, 이런 코드 규정이 없어. 규정이. 왜냐면 이 전압이 없다는 얘기는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돼. 그러면 어때서 이 차단 시간을 공식적으로다가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차단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안 바꾸면 안 바꾸서. 왜냐하면 모든 코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차단기를 만들어낸다. 이게 차단기를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MC12를 만들어내는 회사. 누전 차단기를 만들어내는 회사라면 이 만들어낸 회사에서는 만들어낸 다음에 이런 세계적인 차단 시간에 의해서 이 차단기를 시험을 해야 되는데 220V 항목이 없어. 이런 것들이 아주 뭐냐면 우리가 지키든 안 지키든 우리가 만약에 이 전압을 바꾸든 안 바꾸든 막 안 바꾼다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해외에다 파는 건 다 230으로 바꾸든지 120으로 바꿔서 다 만들어서 나가야지. 외국에서 수입되려는 건 또 그게 세계적인 볼테이지라 그래가지고 120에 230V가 다 들어오는데
그걸 갖다 220에다 맞춰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접 접촉에 대한 보호의 프로 차트를 봐봐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 차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결론적인 부분을 딱 얘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얘기될 수 있냐? 보세요. 간접 접촉이다. 간접 접촉이라는 거는 이제 그 프레임에서 누전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그것도 TN 계통에서 그러면 여기는 TN 계통이라니까 전부 다 연접이 돼 있죠. 등전이 접지가 돼 있는데요. 예? 여기 등전이 접지가 돼 있는 데라고요. 접지가 돼 있는 계통입니다. 그러면 이 고장 전류를 차단 시간 내에 차단할 수 있느냐? yes, 그냥 바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차단 조건에 만족하는 거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5초 이내에 차단할 수 있냐? 거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누전 차단기가 우리가 0.03초에 차단한다고 일반적인 차단기는 뭐예요? 얼마예요? 일반적인 차단기는 대개 0.3초 이내에 차단하거든요. 0.3초 이내에 차단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스죠. 대개 5초 이내에 다 차단되는 거죠. 5초 이내에 차단 안 되는 데가 있을까요? 5초 이내에 차단이 안 된다 그러면은 메인에서 안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때 누전 차단기로 가라. 차단기 설치했냐? 안 했다. 안 했으면 등전이 접지만 해라. 아주 간단하잖아요. 자, 보세요. 한다. 즉, 등전이 접지가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는 사고 전류가 발생이 됐을 때 모든 악조건으로 가가지고 노로 가는 경우에도 등전이 접지만 설치하면 다시 거의 등전이 접지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일로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요. 5초 이내 가면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것이 50V 미만이냐? 자, 사고 전류하고 저기니까 50V 미만이다? 그러면 예스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50V 이상이 된다? 그럼 노루가 일로 가니까 누전 차단기 설치했다. 설치해라. 설치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설치 안 했다. 만약에 그러면 등전 접지만 해라 이거죠. 자, 이 항목에서 보실까요? 보시면 5초 이내 조건 맞출 수 있냐? 이거 대부분 맞춰요. 오케이. 등전이 접지했냐? 오케이. 50V 미만으로다가 제한할 수 있냐? 등전이 접지하면요. 다 50V 미만으로 다 제한해. 오케이.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 필요 없다는 거야. 차단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등전이 접지를 원칙으로 하는 등전이 접지를 더 원칙으로 하는 TN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누전 차단기가 필요 없어. 뭐 가지면 되냐? 뭐 가지면 되냐면 이건 과전류 차단기만 가지고는 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우리는 여기에 가까운데 다 이걸 설치해놨잖아요. 이게 필요 없는 거지. 응? 자, 지금 여기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이제는 지금서부터 대한민국의 상식이다. 상식입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에요. 이미 이제 공개된 내용은 이제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어디서 얘기하면 안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 이제 어떻게 보면 옆에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거 뭐 공개 다 되고, 이 자리는 다 완전 오픈이고, 여러분들은 아무 제한 없이 이 자리에 접근할 수 있고, 서울 저한테 의지에 와가지고 강의 듣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뭐가 돼 있어요? 한국이 TNC 때문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 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낭비. 낭비다. 그래서 이 TNC 때문에 되는 부분은 다 과전류 차단기 가지고 다 얘기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 프로 차트에 지금 8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스타트를 하는데 간접 접촉에 대해서 보호한다. 자, 이게 왜냐면 중요한 게 간접 접촉이라는 건 누전에 의해서 접촉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접촉이라는 거는 일단 가서 부스를 닫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부스를 닫든지 무슨 활선을 만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 TNC 시스템이니 TTC 시스템이니 뭐 IT 시스템이 의미가 없어. 가서 살아있는 걸 만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지각전류가 크냐 적냐의 차이지 위험성은 똑같이 노출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리어를 한다든지 암리치 바깥으로 논다든지 기능자만 접근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딱 제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간접 접촉은요 이 차이가 많지. 어떤 시스템이냐에 따라 접지 시스템이. 그래서 여기 어떻게 있어요? 스타트를 하면은 자 TN 시스템이냐 TT 시스템이냐 두 개를 나눠야 돼. 이건 뭐라고 했어요? 이거 접지를 이건 개별 접지하는 시스템이에요. 개별. 이거는 공통 접지하는 시스템이야.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고장전류를 산출해. 그래서 이 고장전류를 가지고 차단 시간 내에 차단할 수 있느냐. 보통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보통 0.8초에서 여기서 얘기했는데 0.1초 범위에 있어.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차단기는 0.03초. 이게 누전 차단기고 0.3초 내에 거의 다 차단을 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5초에 뭐 0.1초에 된다 그러면 무조건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과절 차단기 가지고 오케이. 이게 0.1초가 아니다. 일로 가. 그래서 공급 회로인가? 기기의 거치형 회로 공급 회로인가? 예스. 5초 이내에 차단할 수 있느냐? 예스. 대개 5초 이내에 차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과절 차단기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차단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로 가냐면 누전 차단기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MCB 같은 경우는 저기를 하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이 누전 차단기, 이 과절 차단기 가지고 다 되는 거죠. 과절 차단기 가지고. 예? 그래서 만약에 개별 시스템이면 고장전류를 산출해가지고 이거 5초 내에 차단할 수 있느냐? 예스. 이리로 가야죠. 그래서 50V를 미만하느냐? 그러면 5초 내에 차단이고 50V 미만이라는 건 개별 접지했는데 50V 미만인데 사고전류 해가지고 사고전류에다가 접지저항을 곱해가지고 50V니까 접지저항이 상당히 낮겠죠. 그럼 개별 접지의 접지저항이 낮으려면 이건 엄청나게 낮게 공사를 해놓은 거야. 그럴 때는 과절 차단기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0V 이내만 되면 TT 시스템이든 TN 시스템이든 일단 과전류 차단기 가지고 오케이. 결론이 그렇게 나죠. 그래서 이게 50V 이상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돼? 사고전류는 줄일 수 없고 뭐를 줄여야 돼? RA를 줄여야 되죠. 그래가지고 50V 미만으로 줄여야 되니까 이렇게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아주 접지개소를 상당히 많이 가져가야 되죠. 안 된다 이게. 도저히 RA를 못 놓는다. 이럴 땐 누전 차단기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본은 맞는 거야. 일본은 누전 차단기를 놓는 게 맞아. 왜냐하면 여기는 어떻게 있어요? 일본은 다 개별 접지로 돼가지고 처음에 개별 접지 방식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이 접지 저항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차단 시간을 빠르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전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전위가 높으면 차단 시간을 빨리 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전위가 높으면 이 차단 시간이라고 하면 전위가 낮으면 차단 시간은 좀 높아도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전위가 높게 올라가니까 차단 시간을 빨리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누전 차단기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거 개별 접지 방식에서 얘기고 다중 접지인 방법에서는 어떻게 돼? 전위가 낮으니까 차단 시간 좀 길게 가도 되니까 이건 어떻게 있어요? 과전류 차단기 가지고 된다 이거야. 이건 다중 접지 방식이지. 자, 이 표에서 아주 상징하는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간단한 표 같지만 그 다음 페이지는요. 뭐 복잡하게 뭐 이렇게 써놨는데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고전류 구하고요. IC60364에서 사고전류 구해. 이거에서. 그 사고전류를 쭉 구해보는 건 어떻게 돼요? 전체 임피던스를 다 더해가지고 ZCT, ZT 변압기서부터 그 다음에 케이블 쭉 중간중간 부수해가지고 전부 다 이 선로 임피던스를 고해가지고 이 고장 루프 임피던스를 전부 다 더하니까 이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210V에 이 임피던스 값 나오는 걸 갖고 나눠주니까 이 전체 전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여기 생겼다.
여기 생겼으니까 여기에 이 사고전류가 흐르니까 여기 이곳에 차단기를 설치해라. 그럼 이곳에 설치되는 이 차단기는 몇 초 이내에 동작하면 될까? 41표에 보게 되면 0.4초 내에 동작하는 차단기를 설치하면 되겠다.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보통 이 차단기를 설정할 때 그러면 MCCB가 이 MCCB가 3초 이내에 3초 정도의 동작을 하니까 가능하죠. 0.3초 이내에 동작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똑같은 간접 보호 방식인데 이게 TM 방식이 아닌 TT 방식일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TT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보세요. 이 접지가, 여기 만약에 이 접지를 했다고 그래요, 이걸. 이 접지를 만약에 했으면요, 이 접지는 다른 접지하고 연결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개별 접지한 거예요, 개별 접지. 이 접지가 다른 접지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사고전류가 흐르면 이게 이렇게 흘러서요.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이렇게. 아까는 TN 시스템에서는 이게 이렇게 흘러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지고 TN 시스템에서는 이 점선을 나타내는 게 이렇게 흘렀죠. 이렇게. 여기서 피드백된 이놈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놈보다 다시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이 임피던스가 상당히 낮다고요. 낮으니까 일로 돌아갔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인체를 통해서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류가 적을 경우라도 이 임피던스가 크면은 이 전위상승 크겠죠. 오케이? 네? 지금 여기 만약에 1A 흘렀다. 2A 흘렀는데 여기 임피던스가 지금 이게 2000ohm입니다. 그럼 여기 2000V가 지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누전 계통에 대한 그 사람의 인체에 대한 간접 접촉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복잡하게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TT 시스템에서 이거 그러니까 TT 시스템은 개별 접지를 말하는 거죠. 개별 접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50V 미만이냐? Yes. 50V 미만이면 무조건 TT 시스템이든 TN 시스템이든 전위가 50V 미만으로다가 됐으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어요. TN 시스템이든 TT 시스템이든 예? 지금 IEC에서 얘기하는 주 핵심은 말이에요. 사람이 접촉이 되는데 50V 미만이냐? 그럼 오케이야. 예? 어떤 상황에 사고전류 걸리더라도 그 사람이 50V 미만으로 걸린다? 그러면 오케이. 예? 문제는 그것이 조건이 안 맞을 때가 문제죠. 그래서 50V 미만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보호장치는 누전 차단기이냐? 예스는 무조건 가버려. 아니다. 5초 이내 동작하느냐? 예스. 이로 하죠. 그러면 어디 있어요? 차단 조건 좋다. 만약에 안 될 때는 50V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거 등전이 시켜라 이거. 이거 안 된다 이거죠. 보조 등전이를 시켜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해결책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전위 상승에 낮추는 부분을 얘네들은 전부 다 등전이 쪽으로 다 몰고 가고 있어요. 차단기 기계 쪽에다 놓는 거는 상당히 제한한다고. 자, 제가 말하는 제가 쭉 여기서 강의하는 내용의 주 핵심은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등전이 쪽으로 몰고 가고, 그것은 세이프티를 개런티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접지가 굉장히 위험하다기 때문에, 위험한 거를 일본 애들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IEC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국제유격을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자기네들 시스템과 개별 접지와 등전이 접지와를 비교해보니까, 이게 등전이 접지가 맞다. 그래서 아까 지스 말하는 것처럼, 보편 타상성하다, 이게. 제가 여기서도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게 일본께 맞다, 미국께 맞다, IEC께 맞다, 이게 아니라, 이게 보편 타상성하다, 이거죠. 우리가 틀렸다, 이게. 지금 쓰고 있는 게. 그러면은, 이거는 말이야, 객관적인 부분에서 자료에 검증이 되면요, 바꿔야지. 이게 무슨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인지한 상태부터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항상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가야 돼.
우리 전기기술자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법 체계를 잘 모르는데 법은요 2가지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요. 뭐 이게 의원입법이 있고요. 의원입법. 이 법 강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입법이라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정확한 인원은 지금 12명인지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입법은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 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다 상정을 해서 만들어지는 법을 의원입법이라고 그래요. 부처입법은 뭐냐면 산업자원부는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부, 뭐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부 이런 데서 필요에 의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국회에 올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를 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 모법이 만들어지면 바로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고 이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건 부처에서 시행령은 대통령 결재를 받아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주무장관이 이거 대통령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시행규칙은 아마 장관 결재까지 장관령으로 해서 나가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는 게 이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쭉 있죠. 그러면 의원입법을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지면요. 이 법은 사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법은 있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으니까 적용을 못 하잖아요. 지금 아마 대한민국 국회에 무슨 입법 예고는 이 의원입법을 만들었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져가지고 사장이 된 법이 제가 알기로는 뭐 하여튼 수백 개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전력관리법 같은 경우가 의원입법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산업자원부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이 국회의원들께서 만드신 것이 의원입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성규정이 뭐냐 그러니까 내성규정이 여기 보시면 한전에 공급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똑같은 규정이지만 한전의 공급규정은요 전기사업법에 보면 이 한전의 공급규정은 그 법조항이 어느 부분에 인용을 준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규정이라도 이건 한전공급규정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데 내선규정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레코멘데이션이란 말이에요. 권고하는 거야, 권고. 그러니까 디테일한 사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만약에 내성규정을 안 지켜가지고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됐어. 이거는요, 재판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내성규정을 안 지켰다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엄격한 의미에서. 그런데 봐요. 우리 안전공사에서 가서 사용점검사를 할 때, 주로 기준 잣대를 쓰는 것이 내성규정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그 잣대를 쓸 때는 이것이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돼? 레코멘드지. 예? 그런데 어떻게 돼? 이 내성규정이 그럼 완벽하냐? 이게 완벽하지 않아, 이게. 예?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간접보호와 직접보호를 다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이 방식은 안 맞으니까, 그럼 TM 방식, TT 방식 같은 경우에서 누전 차단기와 과전류 차단기를 기술적으로 이건 누전 차단기를 설치 안 해야 된다 하면은, 이거 안 할 수 있는 거죠. 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전부 다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누전 차단기 설치 안 하면은, 뭐 사용점 검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합격이 안 떨어지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도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해줘야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이 막 믹스가 돼 있어서 그래요. 이 나라 거, 저 나라 거, 이렇게 막 혼용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런 실무적인 얘기를 체계적으로다가, 저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모대학이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의 학생,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이 한 3년 전에 우리 학원에 와서 한 1년 정도를 다닌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자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원장님 직접 뵙겠다.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하세요. 제가 이 강의 테이프이기 때문에 특정한 대학 이름을 들지 않는데 박사과정 학생이 군대 갔다 왔는데 기숙사를 해야겠습니다. 그 자네는 실무 경험이 없지 않냐. 그런데 기숙사를 이걸 합격을 한 다음에 좀 자기는 공부보다는 그 사업이 맞으니까 그 박사과정이 끝나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 쪽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 그럼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하는데 내가 좀 어려울 거야. 제가 그랬어요. 왜? 자네가 박사과정을 하면서 그것도 최고의 대학의 박사과정에서 기숙사들 시험 문제를 보거나 책을 보면 우습게 보일지 모르는데 그거 우습지 않다. 왜냐? 그거는 그 현장에 있는 당신이 그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현장 경험에 엄청난 시간적인 거는 책 가지고 안 돼. 에? 그렇잖아요. 아니 학생이 수식 전개하고 수식 풀어나가는 건 잘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무슨 뭐 접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모타의 시제 접지 MCC가 어떻게 되는지, Y 델타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응? 이거는요, 책 가지고 몇십 번 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시간과 어떤 경험치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테이프 만들면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인 거에서 실무 못 뛰어넘습니다. 에? 그래서 실무 알기를 우습게 알면요, 안 돼.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는 PhD 가진 사람이 기술사 P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에? IEEE의 그 실무책을 보면요, 수식 거의 없어. 그래서 그 수식이 없는 책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수식이 있으면요, 그거 쉬워요. 수식 전개만 쭉쭉 해가면 되는데, 수식이 없이 설명해냈다는 책은요, 대단한 책입니다. 그렇잖아요? 에? 그거는 정말 실무적인 모든 것이 녹아서 나와야 그것이 어떤 글이 나오는 거지. 아니, 수식 전개하는 건요, 실무적인 내용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거는 별도입니다, 별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누전 차단기에 간단한 얘기를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왜 여러 유명한 기관이나 여러 유명한 단체 여러 비중이 있는 어떤 그 학교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왜 얘기를 여태까지 안 했는가? 이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이 테이프를 진짜 통해서 진짜 우리 전기계 쪽에 한쪽에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분명히 학문과 실무 쪽 사이드는 다른 겁니다. 분명히 실무도 학문적인 백데이터가 있어야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의 대학원 학생이 1년간 다니다가 포기했어요. 포기했다고. 대학원 나와가지고 박사과정에 최고의 대학의 박사과정에 수직 어떤 분해를 해나가는 건 날아가는 친구입니다. 1년 해보는데 도저히 저 말 자체, 단어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저게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니까 안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실무에 계신 분들은 또 실무에 대한 것만 계속 반복하면요, 기본적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안 되면 성장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추가를 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줄기를 잡아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양 사이드가 같이 학문적인 거는 학문적에서 발전을 하고 실무적인 거에서는 실무적인 거에서 체계화를 시켜가지고 이걸 갖다가 접목을 시켜주는 것들이 제가 볼 땐 여러분들 기술사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박사와 실무 쪽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기술사를 응시하는 분들이나 기술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지금 여기 어프로치 하는 것도 그런 측면의 실무 측면에서 접근은 그런 기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그 실무 경험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정말 어떻게 하시면 학문하시는 분들, 저들 그 근처까지 가서 지금 대기 중입니다만은 아주 그 실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주 우습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 PD들 상대해 보면요. 그거 대단합니다. 그 연봉 대단해요. 그 사람들, 미국 PD의 연봉은 교수님들, 뭐, 이런 그 학자분들하고의 비교를 해가지고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쪽은 그냥 그쪽 영역 자체에 고유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가는 방법을 따로 나눠놓고 쭉 가도록 하는 거죠. 또 학문의 발전이 없이 또 이 기술의 실무가 발전할 수 있냐? 안 돼. 지금 IT를 분리해서 말이죠. 그 접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그 학문에 계신 분들이, 학자들이 전부 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수식 만들어서 도표 만들어가지고 기술사 쪽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사 쪽에서 그거를 응용하는 데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부분에 이게 실무에 맞는다 안 맞는다를 판단을 해가지고 또 넘겨줘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두 군데가 아주 결정적으로 다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느 프로젝트에 논문을 줬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논문을 써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용역을 줬는데 실제 논문에서 논문에서 끝내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 실무에 상품화할 수 있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그것이 실무 감각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 논문 자체에 학문적으로만 이론적으로 다 어프로치 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그것이 또 학문적으로만 이론적으로 어프로치 해가지고 하나의 물성의 어떤 식을 만들어낸다든지 물성의 요새 노벨 물리학상은 전부 다 물성, 원자, 핵 무슨 아주 구체적인 물성론에서만 노벨 물리학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점을 가지고 엄청난 논리 전개를 해서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부분에서는 두 개가 나눠져서 발전을 해야 된다. 한쪽이 누구를 무시하고 한쪽이 누구를 우위를 쓰고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 경우인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강의하는 내용에서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들이 왜 지금까지 왜 누구도 누전 차단기 그냥 쓰는 걸로 돼 있고 왜 우리 누전 차단기는 동작 안 하냐 하나 하냐 그 다음에 설치 그냥 다 하느냐 하는 거다. 이게 정말 이게 다중접지하고 비접지가 막 그냥 섞여져 있냐 이런 얘기를 공식화를 시킨 것이 없어요. 예?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테이프 나가면 이게 대한민국 상식이다 이거야. 예? 정용기 원장 혼자만이 알고 있는 상식이 여러분들 대한민국 전기의 상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상식 이하로 가는 사람들은 안 되죠. 예? 우리가 이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간접보호시 이하로 가는 사람들은 안 되죠. 예? 우리가 이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간접 방치를 계산을 해가지고요. 계산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어디에 되면 50V를 리미트할 수 있느냐? 간접 접촉 보호라도 TT 방식은 뭐가 높아요? 이게 높죠? 이게. 그러니까 다중접지에서는 이게 낮은데 이게 높아. 높으니까 예스로 갈 수가 없어요, 거의. 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과전류 차단기 가지고 안 되고 일로 가야죠. RA를 적게 할 수 있느냐? 예스로 가면 일로 다시 가는데 안 돼. 왜? 단독 접지니까 안 되니까 누전 차단기 쓰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누전 차단기를 쓰는 게 맞아. 근데 우리는 다중접지에 가깝단 말이에요. TT 방식이 아니고 1종, 2종, 3종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간접 접촉 IT 방법에서 최대 차단 시간도 지금 여기에 보면 테이블에 보면 120에 240V 230에 400, 400에 60, 90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220에 380이 없어. 이 전압 지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성선이 없는 경우에는 차단 시간을 더 빨리 해야 됩니다. 중성선이 있는 경우에는 차단 시간이 느려도 돼. 근데 중성선이 없는 경우에는 차단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 전압이 없어. 그러면 이 전압 차단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 근데 세계적인 코드에서는 이 전압밖에 인정을 안 났어. 그래서 전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압을 바꿔야 돼, 세계 전압을. 왜? 이런 표들이 IC 코드로 다 만들어져서 그 표가 다 230에 400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비고. IC38에서 나타나는 허용폭 이내 전압에 대해서는 공ทิ้전압에 대해서 적절한 차단 시간을 적용한다. IC38이 뭐예요? 예? 230에 380V, 이게 380V에 400V, 이게 50Hz고, 60Hz에서는 120에 208, 이게 60Hz야. 예? 이게 IC 코드라고요. IC에 38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시민단체에서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서 제 의제 정용기 원장이 언제까지 바꾸자. 이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바꿔야 국익에 이득이 돼. 왜? 우리가 상품을 팔고 들어오는데. 이런 차단기 자체 하나도 전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IT는 중성을 고저항 접지로 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예요? 삼상 RST 이 변압기 용량이 굉장히 크고 이게 345나 154 계통 그렇지 않으면 이 전압이 저압 계통에서는 상당히 높은 전압 440 이게 높으면 이 정전 용량이 크니까 이 지락 전류가 그러면 계통이 구성이 안 돼서 지락 전류가 적을 수 있지만 충전 전류에 의한 전류치가 클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변압기 2차에다가 여기다가 저항 접지를 한 방식이다 이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50V를 넘냐 안 넘냐? 예스. 50V가 안 된다. 그러면 일로 와요. 개별 접지했냐? 그룹 접지했냐? 개별 또는 그룹인가? 일괄 접지했다. 아주 전부 다 묶었다 이거죠. 그럼 TN 계통으로 보고 그냥 바로 가라 이거야. 그래서 중성점이 없는 경우에 있는 경우에 이 저항치를 구하도록 해놨죠. 만약에 개별 접지를 했다. 단독 접지했으면 TT 계통으로 봐가지고 아까 TT 계통 본 거로 가고 지금 50V가 넘는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IT 계통에서는 적합지 않자. 부적합. 여기서는 50V 넘으면은 이 시스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봤죠? 세 가지. TN 시스템. TN. TT. IT. 다중접지. 이게 뭐예요? 개별 접지. 고저항 접지. 전부 다 사고 전류가 흘렀을 때 50V가 넘냐 안 넘냐라는 걸 하나 체크하고 두 번째 차단기가 5초 이내에 차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체크하는 거죠. 국가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쉬운 게 한전이 TN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수용가만 다 묶어버리면 돼. 그러면 이 TN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고민이죠. 왜? 일본은 전부 다 전원서부터 다 다중접지가 아니고 개별 접지로 갔기 때문에 수용관을 묶었다고 해도 1차까지를 이제 다 묶어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배전계통을 다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가 우리 시스템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시스템에 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TN 계통에서의 누전 차단기 동작하는 거 보세요. 제가 이건 홍보용 접지 테이프에서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전에서 뉴트럴까지 따라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다중접지와 뉴트럴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TN 이쪽은 C고요.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이건 TN S.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쓰면은 TN CS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접지를 뉴트럴과 같이 묶었어. 누전 차단기 동작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보세요. TN 계통에서 고장 전류가 동작하냐 안 하냐 보면 우리는 한국이 어디에 있어요? 한국은 TN 방식이 가깝단 말이에요. 일본이 여기 TT 방법에 가까워. 그러니까 여기 지락 전류가 이렇게 지락이 생겨서 여기 이렇게 만약에 누전이 생기거나 무슨 고장 전류가 생기면 이놈이 이렇게 피드백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 버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가 버리니까 썸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 누전 차단기는 동작 안 한다 이거지. 이쪽에는 저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흐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시스템에서는 누전 차단기 동작을 안 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이 시스템은 누전 차단기가 동작을 안 한다. 우리 다 누전 차단기 다 설치해놓고 있잖아요. 자, IT 계통 볼까요? IT 계통은 고저항 접지 하는 거예요. 여기다 고저항 접지. 고저항 접지 해놨죠. 3상 돼가지고 고저항 접지 했지만은 접지를 다 묶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콤몬이 아닙니다. 이게 콤몬을 했으면은 이렇게 콤몬이 만약에 됐으면은 이거는 TT 계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접지가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콤몬을 안 해놨으니까 이 대지로 하나는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하나는 사람의 인체를 통해서 이렇게 흐르는데 이것이 50V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50V로 넘어가면 이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시스템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건 TT 방법으로 가든지 TM 방법으로 가도록 해라. 이거예요. 앞에 프로에서 봤죠? 그래서 중성선이 없는 경우에 고장전류의 경로를 보게 되면은 뉴트럴이 없는 경우에 P2만 있고 중성선에 뉴트럴이 없는 경우에는 이 액티브선, 사고전류에 근접한 액티브선하고 이 P선을 돌죠, 이게 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전류하고 이거하고 부표형 전류가 흐르면서 한 선에 부표형 전류가 흘러 들어가죠. 그래서 중성선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 그래서 아까 어떻게 돼요? 중성선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차단 시간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중성선이 없는 경우에는 차단 시간이 빨라진다. 중성선이 있는 경우에는 차단 시간이 좀 길어져도 된다. 그 얘기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적은 겁니다. 보신 것처럼 중성선이 없는 경우에는 이 액티브 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두 가닥 쪽으로 해서 이게 돌기 때문에 이 사고 전류가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차단 시간이 좀 빨라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성선이 있는 경우에는 보세요. 중성선이 배선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장 전류가 하나의 R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뉴트럴로 해서 통하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뉴트럴을 통해서. 이게 아까는 중성선이 없는 경우는 RT로 가니까 이게 엄청나게 두 개 액티브 라인을 통과해버리니까 전류가 엄청나게 크지만 이놈은 그래도 뉴트럴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사고 전류가 상당히 적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차단 시간을 좀 길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성선이 없는 경우에는 RT 간격으로의 상간의 어떤 전압의 차이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갈 수 있지만 이건 R과 뉴트럴 상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차단 시간에 대한 표시를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TN 시스템과 TT 시스템과 IT 시스템의 조합을 보게 되면 IT 시스템은 지금 이렇게 접지를 따로 해놓고 삼상만 간 거죠. 자, 여기서 TNC하고 TNS하고 교합할 때는 TNC가 먼저 들어가고 TNS가 나중에 들어가는 건 되는데 TNS 들어가고 TNC 들어가는 건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계통전류 사고전류를 잡아내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TNC가 앞에 있고 TNS는 무의되는데 이건 OK가 되는데 TNS를 먼저 놓고 TNC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TNC 계통에는 TT 계통과 TNS 계통을 막 잡아넣어도 관계가 없어요. 원래 TNCS 계통에는 TT 계통과 TNS 계통을 이렇게 잡아넣어도 다 쓸 수 있다. 지금 여기까지가 IEC 60364의 처음에 1편에서는 이제 개괄적인 내용이고, 이번에는 이제 직접 접촉 방법과 간접 접촉 방법에서의 그 보호되는 부분. 전위가 50V 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냐, 차단기로 보호되느냐, 이걸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간단한 예 같지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TN 계통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강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